카카오 회장님, 네, 이게 카카오 무료로 제공하고 전 국민들이 카카오 가입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회사를 점점 키워갔는데, 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숫자를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기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영상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카카오에서 직접적으로 1차 계열사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사실 그 계열사가 또 필요한 회사를 M&A 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36개나 이렇게 해외까지 하면 한 190개 정도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냐고요? 거의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기업의 속성이 플랫폼 기업의 속성이 필요한 벤처 회사들을 M&A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택시도 호출 서비스 90% 장악했고 거기에다 쇼핑, 결제, 콘텐츠 산업, 금융업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키웠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그런 이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질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서버 안전관리라든가 재난 복구 대응에는 미흡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에만 몰두를 하니까 이게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2012년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사고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랬으면은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사고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게 이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 지배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영역에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덜게 할 것인지 또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그죠? 그래서 국민의 그런 비판을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데이터 센터 확보와 서버 이중화에 대한 부분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여전히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회장님.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포털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이잖아요. 그죠? 네. 나도 네이버 애용자인데 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많은 그런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 왜 성남 FC에 바로 40억을 주면 되는데 중간에 업체를 하나 끼워가지고 성남 FC에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잠깐 발언을 이유가 뭔지. 중지시키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좀 답변해 발언을 보세요. 중지시키겠습니다. 자, 그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요? 권성동 의원께서는 늦게 들어오시니까요. 제가 아까 호칭은 증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도 통화를 하시더라고. 통화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하시든가. 그리고 이번 국감 증인에 대해서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서만 질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했어요. 우리 간사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미 의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카카오 의결을 해놓고 왜 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야당도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 것에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참조하셔서 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하튼 네이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조그만 사고라도 있다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사가 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관리라든가 또 그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학기술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죠. 10개 정도 갖고 있죠. 120개 중에. 예, 대략. 예. 그래서 최다 국정과제 소관부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참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무거울 건데 하나 첫째 그 연구자를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 블라인드 채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원자력 연구원에서 2019년도 중국 국적 연구원을 최종 합격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이 연구자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개선할지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한 건 모르지만은 연구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단순한 보조 인력이라든가 채용 때부터 R&D 과제 기간까지 고용계약을 한 근로자까지 이게 정규직 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출연연의 연구비가 부족해요. 인건비에 낮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연구비와 인건비인데 일단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하는 거 이상으로 그 정규직 전환하는 거 빼고 연구비를 계속해서 지급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로드맵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만들어야죠. 예, 필요한 부분이 예. 있으면은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연구재단 내가 그 우주정책연구센터 선정 관련해 가지고 상세 최첨배 보니까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란으로 과학기술연구원이 공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3명이 점수를 더 많이 줬어. 빽빽하게 적은 황우연보다. 이게 바로 조작됐다. 사전에 짰다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 또 저기 발표할 때 발표 자료나 또는 Q&A에서 어떻게 또 대답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직접 살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TS라 총회라고 알죠? 교통총회. ITS. 네네. 예, 다시 묻겠습니다.